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뭐 프랑스 월드컵, 아니 올림픽 이후에 할 거냐, 전에 할 거냐. 참 저는 황우여 이분 정말 왔다리 갔다리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이야기 다르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대략 지금 7월 25일 네.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로 한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간다 그러죠. 7월 25일은 확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7월 25일은 확정적인데 지도 체제는 오늘 또 황 의원가 또 이상한 또 묘한 발언을 해가지고요. 도대체 왜 그래요? 여지를 남겨놨는데 근데 네. 사실 황 의원은요 최근에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8월에 할 수밖에 없다. 8월 우리 또 불가피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이 8월 11일에 끝나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8월 20일 이후로 예상되니까 8월 12일부터 19일 사이에 그 일주일 상간에 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요? 이 황우여가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 그 단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모 의원이 황우여가 임시 그 지도부 관리형 비대위 임시 지도부 최대한 단축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빨리 론칭을 하고 황우여는 잽싸게 빠져주는 게 이게 맞는데 그렇죠? 네. 자꾸만 문기작 하면서 한 달이라도 더 하려고 뭐 문기작 되니까 이제 참다 못 참아갖고요. 네. 이 황우여의 이 문기적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재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채택해갖고 황우여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하고 끝내. 이렇게 해갖고 황우여를 압박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자. 그래요? 네? 그거를 이제 단톡방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단톡방에 재선 의원 중에 누가 들어있느냐? 조은희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 하잖아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에요. 네네. 근데 비서실장이니까 그걸 보고 이게 자본인의 책임감을 느꼈을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가 저기 비대위원장하고 잘 얘기해서 네. 한번 풀어볼게. 그래가지고 이게 7월 25일이 된 거예요, 이게. 예? 황우여는 8월 중순, 약간 그때쯤 해갖고 한 3주라도 더 해보려고 막 하다가 그것 때문에 깨갱 해버린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좋아요? 글쎄요. 뭐 차도 나오고 법카도 주고. 그러니까 그랬나 보죠.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마 중앙일보가 현장 기자의 칼럼으로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김규정 기자. 네, 정말 이해 못할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정말 이분들이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심각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뒤로 돌아서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겉으로는 뭐 힘들다 하지만 자기들 그냥 뭐 차지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의 어떤 위기와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에게는 조금 앞서요.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닙니다. 민주당 플러스 조국당을 포함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한 10% 이상 지지율이 뒤집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우리가 뭔가 규정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25일에 되고 단일 지도 체제가 되면 일단은 이제 저쪽 이제 그 민주당도 이제 단일 지도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텐데 자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거듭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아직 본인의 명시적인 대답은 없지만 이런 일정이라면 대략 6월 중순 이후가 되면 일단 좀 등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역사를 해보면 7월 2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이제 장소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뭐 킨텍스라든가 이런 체육관 큰 데가 장소 섭외가 돼야 되는데 25일이라고 했을 때 작년 3월에 김기현이 당대표로 선출될 때 보니까 후보 등록을 전당대회 일로부터 35일 전에 했어요. 35일 전에? 네. 35일에서 40일 전쯤에 합니다, 보통. 그럼 35일을 빼봐요. 그럼 7월 25일 하면 6월 20날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날짜가 7월 25일로 거의 못 박히면서 그 단일 지도 체제냐 현재 단일 지도 체제로 그대 갈 것인지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건지 네. 뭐 황우여가 얘기한 황당무계한 그 하이브리드 이 갑툭튀 이런 거로 뭐 할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날짜 때문에 거의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야. 아하.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인데 네. 당원 당규 그래서 오늘 당원 당규 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거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서 한 30%에서 50% 넣는 거는 합의하기가 쉬워요. 네네. 그냥 그 숫자 비율의 문제예요. 7대 3이냐 5대 5냐. 네. 뭐 요거의 문제니까 합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도체제 문제는 쉽게 해서 우리 헌법에서 권력구조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권력구조 변경 문제예요. 엄청난 이 논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예상되는 이제 후보군들의 이해관계가 다 이제 걸려 있는 문제예요. 네. 그렇게 민감하고 휘발성이 높은 것을 여기서 하면 말이죠. 나중에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찬반 논쟁이 세게 붙으면 완전히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요. 이걸로 시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7월 25일까지 그게 되겠어요? 안 네.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6월 중순까 한 15일까지는 이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당원당규 개정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20일까지 후보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지도체제 문제를 먹고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찬반 논쟁이 붙어갖고 그러면 이게 완전 콩가루 집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성일종 사무총장이 의총에서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지도 체제를 일단 갈 수밖에 없다. 그 불가피성을 얘기했고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그 당원 당규 특위 거기서 황우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뭐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문제도 다룰 수 있다. 또 이런 거예요 지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조금씩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당 대표도 중요하지만 또 최고위원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뭐 반대파를 심어서 계속 이제 뒷다리 잡고 그러면 이게 참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시스템대로 가면요. 이제 당대표 뽑는 거 흔히 일부 리그라고 네. 하는 거 몇 명이 나오든지 1등만 당대표가 됩니다. 1등만 당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뽑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1, 2, 3, 4등이 최고위원이 돼요. 네. 1, 2, 3, 4등이. 근데 1인 2표제예요. 네. 1인 2표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일부 리그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고 어허. 그 이제 최고위원 리그에서 자기하고 동조화된 이른바 친한동훈 후보 2명이 최고위원이 되고 네.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을 또 뭐 내보내야 되겠죠. 또 여성도 또 있잖아요. 예. 여성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청년 여성은 한 명 꼭 들어야 될 걸요? 근데 4명 최고위원 중에 네. 여성이 있으면 1, 2, 3, 4위 득표순으로 따졌을 때 여성이 있으면은 그분이 되는 거고 남성으로만 되면 맨 꼬레비가 빠져요. 4등이 아하. 빠지고 그 여성 중에 그래도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하나 뽑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럼 7명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당연직이죠. 그래서 이제 9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나선다 그러면 아마 꽤 흥행의 요소는 있을 겁니다. 그럼요. 뭐 또 이게 우리가 좀 총선 이후에 정말 침체해 있던 보수 진영이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저는 뭐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제 등판을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제 물론 뭐 본인이 이제 판단할 일일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면 이제 국회가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내일 본회의가 열리죠.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이제 그 임시의장이 네. 국회의장을 뽑아야 돼요. 최고령자 박지원? 네, 박지원이 아마 임시의장. 임시의장 해서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여야가 아직 합의를 못했어요. 뭐냐면 야당이 지금 뭐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면 지금 뭐 18개인가요? 네. 그거 다 갖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은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운영이 법사위를 달라는 거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네.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한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21대 처음에도 그랬는데 차라리 그냥 다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거 예. 뭐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그냥. 해보라고 하는 너네들 거죠. 한번 해봐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괜히 거기 가서 뭐 위원장 몇 개 얻어봤자 어차피 다 단독으로 할 거고 그렇죠. 뭐 다 한다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정말 이걸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지난 21대 초에도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먼저 네. 후반기 되니까 아이고 그렇죠. 자기들이 먼저 법사위 이렇게 양보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거부권 남발한다고 저 좌파들이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국회 모든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자기들 그냥 원사이드하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다 하는데. 그럼요. 쭉 대통령 아무것도 행사 못해? 국회는 이재명 멋대로 다 하는데. 예? 그리고 어차피 의원식도 뭐 어차피 의장인데 앞장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직회부 다 할 겁니다. 뭐 패스트트랙 올리고 다 할 겁니다. 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이쪽에서는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그럼요. 예. 그러면 사실 거부권에서 이의 제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맞습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아니 저렇게 국회 입법 권력을 폭주를 하는데 네. 그걸 정부 여당이 막을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올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부권, 네. 제2요건 행사에서 막는 거. 저는 아마 국민들이 네.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의 세계에서는요, 100% 좋기만 하고 100% 나쁘기만 하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양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게 네. 이제 정치력이고 정치적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 가지고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우리 줘라. 여기서 뭐 물러설 필요 없고요. 누구는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구는 아예 법사위 저기야 다 합치면 192석이고 법사위원장 쥐고 있다 할지라도 네. 본회의 직회부라든가 뭐 패스트트랙 하면 결국 무력화될 텐데 그런 법사위원장 저쪽 내주고 대통령실 감독하는 운영위는 우리가 챙기는 게 어떠냐. 근데 이게 아마도 3선 의원들 중에서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머리에서 굉장히 무슨 뭐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햇소리예요, 햇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또 이구양님께서는요, 우리 지호님, 민영삼, 박상수, 구자룡을 최고위원으로 하라는 또 견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최고위원을 또 뭐 어떻게 과대평가 좀 해보실까요? 예. 뭐 또 대중이 원하면 또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뭐 또 이렇게 최고위원을 한번 우리 지원님 해보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내일 국회 본회의가 개원식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야당이 지금 이 자기들이 그냥 밀어붙이겠다, 합의 안 하겠다, 법대로 하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아마 잘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두자. 법대로 하라고 그래라. 그렇죠. 그럼 우리도 법대로 할게.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괜히 뭐 삼선 최고위원, 삼선들 상임위원장 몇 개 해봤자 네. 별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뭐 이 수적으로 그쪽에 다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입법 폭주를 어차피 당할 텐데 우리가. 그럼요. 그럼요. 네, 괜히 명분을 약화시키는 나중에 입법 폭주에 대해서 이 제동을 걸 때 그 제동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또 지호님 저 최고위원 강추. 저 이상하게 흘러가네. 오늘 채팅창의 기류가 분위기가 조금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